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같이 공부하게 될 이름 김희영입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제가 이름이 김영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10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마음도 10대입니다. 자, 그럼 이름만 10대인 저랑 무슨 공부를 하게 될 건지 공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일단 책은 우리 7쪽을 잠깐 보세요. 7쪽입니다. 위생사 쪽에 이제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교시 보시면 세 과목을 보는데요. 이 중에서 저랑 위생관계 법규를 같이 하실 거예요. 자, 문제는 30문제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 공중보건학이 있어요. 이거 40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저랑 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저랑 공중보건하고 그 다음에 법규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 여러분 중에서는 저 이거 저 전공 과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공 과목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는 게 공중보건일 겁니다. 근데 공중보건을 배우고 나면요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딱 배우고 나면 집안에서 갑자기 식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너 약간 의료인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식해지는 게 공중보건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최대한 제가 이해를 잘 하도록 그러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선이해. 자,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암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수시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시 암기입니다. 자, 수시 암기를 내가 했어. 그럼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 내가 암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확인하는 거를 저는 3번에 3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수업이 우리한테 주어진 수업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쉴 겁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45분 정도 됐어요. 그럼 45분 정도 돼서 이제 이 수업한 거를 가로 넣기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웠는지, 확실히 이해됐는지. 그래서 한 5분 남겨놓고 가로 넣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 잠깐 보시면 거기 가로가 많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45분 동안 배웠던 거를 가로 놓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잘 모르겠다. 아까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책을 보고 하셔도 돼요. 단 가로 놓기의 생명력은 가로가 비어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가로놓기 여기 답을 쓰면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놓기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은 뭐 포스트잇에다 다른 데다 쓰든지,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든지 가로놓기 보면서 계속해서 가로 안에 있는 말을 계속 되뇌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기 1차 암기 확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쉬는 동안에 여러분은 10분 동안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뒤에 보시면 그 단락 뒤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 문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어디 있냐면 24쪽에 있을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거기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서 제발 풀지 마세요. 정답은 가린 채로 일단 답을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오지선다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2교시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문제풀이 해드리고, 그러면 제가 1차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2차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언제 하냐면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오시죠. 이때 제가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10분 전에 오셔야 돼.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쪽지 시험을 갖고 푸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상담해서 푸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또 내 책하고 상담해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머리하고 상담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 첫째 시간은 말고 두 번째 시간에 2교시에 이거를 정답을 불러드릴 거예요. 정답을 불러드릴 거고,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또 요 쪽지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1교시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2교시 때 정답 불러드리고, 3교시 때 문풀.
문제 풀이를 한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2교시 때 정답 불러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걷을 겁니다. 제가 걷어서 개인별로 제가 조금 관리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학원 측에 제가 명단을 받아서 개별로 제가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성적이 좀 떨어진 분이 있어. 그러면 제가 좀 부를 겁니다. 불러서 여러분 개별 상담도 좀 하고요. 예전에 한번 개별 상담을 했더니 다 도망가시던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좀 그만 좀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에서 여러분 왜 많이 떨어졌는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여러분들 중에는 나중에 외울게요, 시험 보기 전에 외울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수시로 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 자, 이게 우리 공중보건의 수업이고요. 자, 그럼 법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법규는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자, 암기긴 암기인데 단순 무식하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면 법규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해지는 게 법규예요. 보면은 사방에 돌아다니면 전부 다 신고할 것밖에 없어. 법을 알다 보면. 그렇죠? 그럼 신고 다 하셔도 돼요. 단 인간관계 다 끊으면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그래서 조금 유식해지는 게 법규 쪽이다. 그리고 단순 무식하게 외우고, 이것도 역시 3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겁니다. 가로 넣기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라도 남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위생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전에는 진짜 지나가다가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냥 붙는 게 위생사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한 70%도 안 나오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왕 하시는 김에 어차피 붙어야 되잖아. 붙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좀 투자를 하셔서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제가 붙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천천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책은 어디냐면, 자, 거기 18쪽에 공중보건학의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자, 맨 처음에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 접근해야 되는 게 건강의 개념이에요. 자, 건강의 개념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데가 어디냐면 WHO.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화해라. 자, WHO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슬쩍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외우실 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요새 외우세요. 육체, 정신, 사회야. 육체, 정신, 사회. 그 다음에 그럼 이 중에서 육체적인 안녕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정신적인 안녕도 대강 알겠어요. 사회적인 안녕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봐 동그라미 2번에 써놨습니다. 자, 사회적인 안녕이란 뭐냐면요,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의 역할은 뭐예요?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잘 수행해.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졸리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 시간에 와서 충실히 앉아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세 개 중에서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사회적인 안녕이 문제 자주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세 개 외우시고 사회적인 안녕은 뜻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강 개념의 변천입니다. 자, 19세기 이전, 19세기, 20세기로 나뉘어요. 자,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고 방식이었냐면, 이원론의 사고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심이 뭐냐면 마음이죠. 그죠? 신은 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두 개다, 별개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 왜? 이거는 그냥 기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의사가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거는 인간이 못해. 그럼 뭐가요? 하늘에 계시는 신,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이 뭐 있었냐면, 수술을 할 때, 지금은 마취를 갖고 수술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 했었어요? 다리를 자를 거야 또는 꼬맬 거야. 어떻게 할게요?
그냥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술을 먹이고 막 수술을 하는 거야. 그냥 환자가 막 떠들고 아프다고 그러면 야, 술 더 먹여 이러는 거야. 술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조용해지면 수술 다 끝났거든요. 아, 수술 다 끝났으면 딱 봤더니 죽어 있는 거야. 아,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심신이혼론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간은 신체만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개념 얘기를 하는 거고 19세기로 가면 이제 심신이론론이 되죠. 이론론. 마음과 몸은 하나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아, 마음과 몸은 하나구나. 그래서 그게 심신 개념이 되는 거야. 19세기. 자, 그런데 20세기로 가면서 이게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생활 개념은 뭐냐면 자, 마음하고 몸만 있어서는 안 돼. 뭐가 하나 더 있으면 돼. 예, 사회적 안녕.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생활 개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WHO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요 세 개를 제시한 거고요. 자, 외우셔야 돼. 신체 개념, 심신 개념, 그 다음에 생활 개념. 아, 그래서 지금은 생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아까 혹시 WHO의 건강의 정의 기억하세요? 무슨 적? 안녕. 신체, 육체, 정신, 또 하나 사회적 안녕. 그렇죠? 그런데 98년에요. 예전에 한번 98년에 영적인 개념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미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다가 빠졌구나.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것까지 또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8년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안녕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개념은 얼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정의로 들어갈게요. 공중보건의 정의의 정의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저는 굉장히 유명한 윈슬로우 교수 거를 좀 할까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 통성명 하셔야 돼요. 엄청 유명해서 발표 주시고요. 자, 이분은 공중보건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자, 중요한 거 질병 예방이래요.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이래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외울 거 질병 예방, 수명 연장, 또 하나 신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이에요. 그럼 아까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사회적 안녕은 빠졌네. 여기는 두 개만 얘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자, 옆에 19쪽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거예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에요. 자, 보면 첫째, 환경 위생 해줄 거래요. 두 번째, 감염병 관리 해줄 거래요. 세 번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건교육 해줄 거래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을 위한 의료의 조직화, 그리고 간호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요 5개가 공동의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5개를 통해서 뭐를 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외워야 되나요? 공중보건 내용도? 예, 이것도 시험장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이거 5개를 다 외우긴 그렇고 하여튼 눈여겨 자꾸 보셔야 돼. 오지선당이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환경위생, 감염병, 보건교육, 그다음에 의료의 조직화, 간호의 조직화, 간호사업,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시면 이러한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 있어요. 자, 유사한 학문, 위생학, 예, 있지요. 예방의학, 이게 알 것 같아요. 사회의학, 왜냐면 아까 사회적 안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의학. 건설의학은 뭐를 건설하나 봤더니 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설의학 그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건설의학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다.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건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 그래서 보기 중에 치료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답이야. 그죠? 공중보건과 치료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 1번 예방의학, 2번 사회의학, 3번 지역사회의학, 4번 치료의학, 5번 건설의학 하면 답은 무조건 치료의학. 하여튼 이거는 치료라는 말은 우리 공중보건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임상의학, 그러니까 치료의학이라는 거는 임상의학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병원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과 임상의학의 차이점을 좀 해놨어요. 이건 외운다라기보다는 상식화하시는 거야. 자, 일단 공중보건은 대상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임상의학은 환자예요, 환자. 그렇죠? 병원에 있는 환자. 자, 목적을 볼게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거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건강과 능률을 증진시키는 거 배웠고요. 임상의학은 치료하는 거예요. 또 재활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자, 평가 항목을 볼게요. 공중보건학은 통계를 통해서 평가를 해요.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나 임상의학은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상식하시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임상의학과 공중보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하기 편하게 단어의 뜻을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공중보건이라는, 조금 전에 배웠던 공중보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 보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의학이죠. 아까 말한 지역사회 의학 보이시지? 지역사회 보건입니다. 얘네 둘의 차이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상식하시는 거야.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우리 국가에 결핵이 돌아요. 그러면 결핵에 대해서 국가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결핵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할까요? 네,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각 보건소에 결핵 환자 관리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보건소든 시골에 있는 보건소든 결핵 관리 사업을 하게 돼요. 이거는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른 사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 공중보건 사업 이렇게 표현해. 다시 말해서 공중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명령 내리면 쫙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를 우리 공중보건 사업 이렇게 그래. 근데 솔직히 우리 동네는 결핵 환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명령이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게 공중보건 사업.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뭐냐면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특수적인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 할 겁니다라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반대니까 무슨 사업? 그러지. 하의 상달식의 사업이에요. 요게 지역사회 보건이에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하고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간 거 이 차이점을 느낌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중사업을 많이 할까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많이 할까요? 지역사회 보건사업. 그래서 일명 우리는 지자체 사업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훨씬 이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단어 뜻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잠깐만 가로놓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 책 볼게요. 유인물 볼게요. 유인물 거기 있을 겁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또 뭐죠? 정신적, 또 하나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네, 맞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예요. 저는 1948년 것도 제시했고 1998년 것도 제시했습니다. 1948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1998년은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랬죠. 영적인 안녕.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안 배운 거야. 환경도 얘기하네. 이거 무슨 안녕일까요? 그냥 때려 맞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눈치껏. 뭘까요? 4개 중에 정신, 사회, 영적, 그 다음에 사회, 영적. 이 4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쾌적하고 공해 없는 요게 신체적 건강이에요. 신체적 안녕.
신체적 안녕은 몸도 건강한 거지만 환경도 건강한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과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인 현재의 나,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인 나, 현재의 나,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일치가 될 때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건강? 그렇죠.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건강. 자, 세 번째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무슨 건강? 예, 이게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 건강.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 무슨 건강? 그렇죠. 신체적 건강입니다. 신체적 건강.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의 즉각적인 판단과 정신적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안녕이에요. 이게 영적인 안녕. 그렇죠? 자기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 초월의 상태에서 결국 이게 뭐냐면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종교가 없다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녕이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어떤 교수예요. 공중보건학이란, 공중보건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네.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무슨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누가 얘기를 했죠? 윈슬로우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효율? 신체적, 정신적 효율. 예, 잘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의 개념 끝났고 공중보건의 개념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역사도요, 점점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예전에는 거의 안 나왔다가 이제는 조금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하고 그 시기의 특징도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 시기에 유명한 사람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엔 고대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세자로 끝납니다. 근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근자로 시작해요. 근대기. 그 다음에 지금은 현대기입니다. 자, 무조건 외우셔야 돼. 요 역사의 흐름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 연도도 외우셔야 돼. 고대기 500년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세는 500년에서 이게 가장 길어요. 1500년. 1000년입니다. 1000년. 대단한 거죠. 중세기는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근세기는 1500년에서 1850년까지. 1850년까지. 그 다음에 근대기는 엄청 짧아요. 1850에서 1900년까지. 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근대기와 근세기를 합쳐서 그냥 근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현대기는 1900년 이후를 현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연도까지 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자, 고대기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응? 의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졸업할 때 의학에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말고 되게 많은 유명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장기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우리 낯선 단어 나옵니다. 장기설. 장기설은 뭐냐면 더러운 공기야. 더러운 공기.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러운 공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 균이 들어가 있는 공기겠지. 그렇죠? 근데 그 균을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더라. 이게 장기설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병이 말라리아라는 병이에요. 자, 말라리아는 뭐냐면요. 말이라는 단어와 아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말은 더러운이죠. 그리고 아리아는 공기죠. 그래서 만든 게 말라리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병이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는 뭐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모기예요.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냐면요.
린다라는 간호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야, 말라리아는 더러운 공기가 아니라 그냥 모기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모기에서 옮겨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숲속을 다니면서 모기랑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걸 방에다 풀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잠잔 거예요. 근데 혼자 자기는 좀 그렇죠. 남자친구를 꼬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둘 다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되게 무서운 게 여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발견을 한 거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히포크라테스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말라리아는 더러운 공기 때문에 옮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장기설을 이제 마감시킨 사람,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렌이라는 사람은 이제 갈레뉴스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갈렌이라는 사람은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고대계에서 외울 사람 두 사람, 물론 많겠지만 일단 두 사람은 꼭 기본으로 외우세요. 히포크라테스, 갈렌 꼭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책을 좀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위생법전도 있어요. 그래서 위생법전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써놓기나 하세요. 위생법전 이름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되고요. 2번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장기설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4개의 액체가 뭐냐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그래서 요 4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장기설만 기억하세요. 장기설. 자, 그리고 갈렌 또는 갈레뉴스.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이야. 거기다 하나 써놓으셔야지.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그리고 위생,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고대는 일단 끝났고요. 고대는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중세로 갈게요. 자, 고대는요, 그리스 로마잖아요. 굉장히 화려했었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 그래서 결국 망했나요? 아니면 성공했나요? 망했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세 사람.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와, 저렇게 화려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하루에 4끼를 안 먹었다면서요. 4끼, 하루에 3끼가 아니라면서, 3끼가 아니래요. 우린 밥 먹을 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잖아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뭘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 그럼 나가서 토하고 다시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토했으니까 다시 누워서 또 먹는 거야. 하루 종일 먹었대요. 그런데 비해서 노예들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대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결국 망하더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수도 잘 안 하고요. 옷도 일부러 찢어트려서 입고요. 그리고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옳지, 잘 됐다 해서 상처를 더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골마 터지면 그만큼 영이 깨끗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이 나돌았던 게 중세기. 자, 그러면 내가 그래도 병에 걸렸어. 그러면 나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내가 병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로 갈까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내 영혼을 깨끗이 하면 그다음에 내 몸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교회로 갑니다. 그럼 교회에 가서 치료를 해줬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 보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진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중세기에 여자들이 입었던 치마 있죠. 여기 잘룩하고 밑에 축 접혀진 치마. 그것을 입은 간호사예요. 말로는 간호사예요. 얼굴이 굉장히 심술궂게 생겼어요. 여기 심술보가 닥지닥지 붙은 간호사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이쪽 손에는 술을 먹고 있어요. 이쪽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칙 휘두르는데 거기 채찍 끝에 환자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한 대 딱 때려요. 그럼 살이 착 파헤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막 또 다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로는 다른 환자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을 해서 돈을 갖고 오면 그 돈을 간호사한테 바치는 거야. 그럼 간호사가 채찍을 한 대 딱 때려주죠. 그러니까 돈을 바치면 한 대 더 때려요. 그럼 그걸 갖고 그만큼 영이 맑아졌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간호사는 술을 먹는 거죠. 돼지처럼. 그래서 간호사가 점점 살이 찌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영이 맑아진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이게 중세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온갖 병이 나돌았어. 그래서 이거를 일명 암흑기 이렇게 표현해요. 온갖 병이 나돌았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병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볼까 해요. 자, 중세기입니다. 암흑기 또는 종교적 사상 대두기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비위생적인 생활이요. 그리고 온갖 병이 나돌았는데 그게 이제 패스트 굉장히 유명한입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은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또는 패스트는 다른 말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흑사병. 왜 흑사병이에요? 시신이 까맣게 변한다면서요. 시신이. 그죠? 그래서 흑사병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납병. 뭔지 아시죠? 납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병.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응?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에 있어요. 섬에. 그럼 우리 일반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 가요. 근데 거기 소록도의 섬 가운데는 남한테 옮기는 그런 양성 환자고요. 바깥은 음성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은 나중에 갈 일 있으면 꼭 가세요. 거기서 인생을 배워요. 저도 이제 기자랑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배 타고, 이게 요새는 배 타고, 그때 저희는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배 타고 딱 가면 거기에 커피숍도 있어요. 물론 커피숍이 굉장히 멋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인데 커피 팝니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커피 주세요. 근데 거기 있는 분도 전부 다 음성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타줘서 이제 커피를 타주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가 얼굴이 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커피 먹고 나가죠. 그래서 커피 담고 딱 나왔는데 그분이 커피를 다 먹고 있는데 거기 속 안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렇죠? 이 납병 환자들은요, 자기 손이 떨어져도 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짓다가 손가락이 떨어진 거야. 근데 기자가 딱 보고 딱 손가락이 있으면 저 같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 칠 텐데 이분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손가락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달콤한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요구르트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요구르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몇만 원대 사고 가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탕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사탕을 또 이렇게 딱 뜯으면 알이 나오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오염이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쌓여진 걸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뜯어 잡수시라고. 근데 그게 큰 착오였었던 거죠. 저는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고 딱 다시 왔는데 할머니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걸 자르려고 하는데 이게 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이 문드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살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안 잘라지니까 칼 갖고 자른 거예요, 그 봉지를. 근데 자꾸 안 잘라진대.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른다고 자르는데 자꾸 당신 손가락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찢어갖고서 이게 병에다 놔두고 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실 때, 알사탕 이렇게 뜯으면 다 알이 나오는 거. 그런 거 꼭 사갖고 가셔야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기만 있나? 아니에요. 전철 타고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여러분 보시면 가끔가다 저들을 딱 타면, 저 사람 납병 환자인데 바로 옆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있던데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납병 환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요. 성형했는데 망한 것 같은 성형. 그죠? 성형인데 저 사람 성형한 게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납병 환자들 많아. 왜냐면 납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거든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성형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 옆에 천연덕 속에 앉아있던데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유럽에서 그때 당시 중세에도 납병이 좀 많았었어요.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하여튼 이런 병들이 많이 나돌았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 외우실 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패스트가 전파돼서 흑사병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 그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 지역에 그 사람이 왔어. 그럼 이 사람이 혹시 균을 갖고 왔을까봐 이걸 격리를 했다고 해요. 그게 동그라미 4번. 자, 프랑스, 그 때문에 패스트 대유행 지역에서 온 사람을 40일간 차단을 시켜서 너 우리 마을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있어. 40일간. 그리고서 40일 지나서 이 사람이 멀쩡하면 그때서야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역소를 설치한 거죠. 그거에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프랑스 마르세유입니다. 거기에서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 연도도 아예 쓰세요. 1383년 1383이에요. 1383 외우기 쉽죠? 8을 다 띄워놓으면 33이에요. 1383 그래서 프랑스 쪽에 프랑스 무슨 병 때문에 생겼다고요? 흑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트 때문에 1383년 프랑스에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세기에,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이거 말고도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나눠둘 유인물 잠깐만 볼게요. 유인물에 고대기,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아까 말한 대로 장기설 뿐이 아니라 또 뭘 얘기했냐면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도 썼어요. 에피데믹 보이시나요? 예, 에피데믹이 한국말로는 뭐야? 네? 한국말로 이게 유행병이에요. 유행병. 한국말로. 또는 역학이라고도 해요. 역학.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에 역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냐? 히포크라테스. 또는 유행병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냐? 히포크라테스. 하여튼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역학이라는 단어 또는 유행병이라는 단어 또는 에피데미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히포크라테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갈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설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 또 동그라미 3번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중세기로 갈게요. 자, 중세기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염병, 이게 뭐예요? 모르시죠? 이게 납병이에요. 십자군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십자군 운동 때문에 발생된 게 납병. 근데 납병은 되게 끔찍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납병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그렇게 이쁘다면서 얼굴이 땅구멍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너무 뽀송뽀송해지고 되게 이쁘대. 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다 제일 처음으로 빠진 게 눈썹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게 했대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멀리서 방울 소리가 나면 와, 납병 환자다 이러면서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차단이 된 게 요거예요. 아까 패스트처럼 4분의 1이 죽진 않았습니다. 워낙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도 차단을 한 거예요. 하여튼 십자군 운동하면 납병 기억하셔야 돼. 자,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뭐예요? 이게 패스트 기억하시면 되고, 패스트 때문에 세계 최초의 검역법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몇 년? 1383년. 어느 나라라 그랬죠? 프랑스 마르세유. 예, 외우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중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 막을 내렸고 이제 근세기로 갈게요. 자, 근세기에는요 유명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자, 산업혁명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르네상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했던 시기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요, 가수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요? 슬럼프를? 응? 대부분 가수나 또는 뭐 예술을 하는 사람 또는 미술을 그리는 사람,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 더 열심히 연습해서 슬럼프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래서 가수들이 마약을 해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약은 나쁘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섹스예요. 섹스. 그래서 섹스를 할 때 피크에 다다를 때가 있대요. 피크에 다다를 때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콩나물 대가리가 보이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색깔이 보이는 거죠. 또는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느껴보지 못했던 문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섹스에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섹스를 할 때 자기 와이프하고만 했겠어요? 그래봤자 별로 소용없잖아.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도 그냥 하는 거야. 친구 집에 딱 갔더니 거기에 하녀가 있는데 너무 이뻐. 그럼 그 자리에서 섹스하고 막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병에. 그렇죠? 자, 매독은 지금의 에이즈랑 똑같았었어요. 매독에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매독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 뭐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매독이란, 혹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 뭐 등창이 생겨서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왕, 아니면 왕비가. 그 등창이라는 게 살이 썩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매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들도 매독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르네상스 유명한 사람들도 전부 다 매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이게 뭐지? 라고 국가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대박인 게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자, 지금은 공장이 시골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이 영국 런던에
이제 공장이 많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야 런던에 가면 돈 많이 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런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은 하루에 8시가 아니라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그래서 와서 숙소에서는 그냥 칭칭한 침대에 잠만 자고 또 일어나서 눈곱만 뜨고 다시 일하고. 이렇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럼 그 병이 다 걸리는 거죠. 결핵에 걸려서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휘청휘청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야 이건 아니지라고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명기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A가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눕게 되는 침대인 요람기 또는 뭐 태동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국민의 병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근세기, 태동기, 여명기, 요람기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책 볼게요. 자, 책 보시면 여명기야, 근세기, 요람기, 공중보건이 어떤 시기에는, 어떤 책에는 싹튼 시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1번 르네상스 얘기됐고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질병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유명한 사람들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프랭크는 왜 유명하냐면요. 이 말 때문에 유명해요. 옆으로 쭉 가시면 전 의사의 경찰 체계야.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모든 의사가 경찰처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환자가 저 치료받지 않을래요. 저 주사 안 받을래요. 그래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게 경찰 체계예요. 그래서 강제로 해야 모든 병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프랭크예요. 그래서 프랭크 하면 전 의사 경찰 체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때 국세조사를 하네요. 혹시 국세조사가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하러 나오는데 사람이 나와서 여기 몇 사람 살아요? 누구누구 살아요? 이런 거 조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를 스웨덴에서 합니다. 스웨덴에서. 그런데 1749년짜리도 돌아다니고 1686년짜리도 돌아다녀. 그러면 두 개 어떻게 할까요? 다 외워야 돼. 죄송하지만 1749년은 정태조사, 1686년은 동태조사. 그러면 정태는 뭐고 동태는 뭐예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스웨덴의 인구 국세조사 했습니다. 1749년, 1686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외워야 되는 큰일 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을 제정한 게 1848년. 이거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외우지? 아까는 1383이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1848 외우셔야 돼.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입니다.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엄청 중요해요. 그럼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누구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 누구예요? 이 사람 체드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요. 체드윅이 열병 보고서라는 거를 쓰게 돼요. 열병 보고서는 뭐냐면 많은 근로자들이 열이 나면서 죽어가더라.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어. 결국 4번하고 7번은 묶으세요. 묶어서 자 체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만들었어.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야?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이렇게 해서 같이 짝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제너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제너. 제너의 천연두 종두법, 우두 종두법 보시면 되고요. 라마찌니 하면 무조건 산업보건,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했습니다. 라마찌니 직업병이야. 자꾸 단어 자체가 낯설긴 하지만 자꾸 외우셔야 돼. 하여튼 여긴 여명기. 기억하시면 돼. 자, 우리 여명기 정리 좀 할까요? 여명기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중보건이 지역사회 보건이야, 공중보건이야? 네? 이게 공중보건이야, 지역사회 보건이야? 공중보건이죠. 왜? 국가가 강제로 이런 거 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중보건이 싹튼 시기, 여명기, 요람기. 지역사회 보건 아닙니다. 아까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 구분했지요? 예. 그래서 이건 공중보건. 자, 이때 유명한 사람 누구 외울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네? 누구 외울까요? 체드윅. 체드윅 굉장히 유명해요. 체드윅의 뭐죠? 무슨 보고서? 열병 보고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져요. 자, 몇 년? 1848년.
세계체제 공중보건법 체도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이잖아요.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 체계를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프랭크라는 사람이야. 프랭크라는 사람 경찰 체계를 주장합니다. 프랭크.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 하면 무조건 라마찌니 기억하셔야 돼. 제너는 종두법. 우리나라에도 있었었는데 혹시 아세요? 종두법 하면 지석영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있는 것처럼 제너는 천원도 종두법을 만든 거야. 여기 염영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거기 나눠진 그 가로놓기 한번 볼게요. 이거 가로놓기를 제가 아까 45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꾸만 하게 되네. 염영기입니다. 직업병에 져서 누구예요? 조금 전에 했는데 직업병 져서 라마찌니. 조금 전에 배웠는데 거의 느낌이 없지요.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국세조사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스웨덴. 두 개 다 돌아다닌다 그랬어. 하여튼 두 개 1686년, 1749년. 일단 스웨덴만 외우세요. 자, 열병 보고서. 체드윅. 옳지. 체드윅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라 그랬지요. 몇 년? 1848년. 자, 5번입니다. 우두종등법을 개발한 사람? 제너예요. 제너. 그리고 6번째 프랭크는 뭐 때문에 유명해요? 거기 보시면 완전한 의사경찰체계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옆으로 쭉 가시면 완전한 의사경찰체계 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유명한 게 프랭크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염영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립기로 들어갈까 해요. 자, 확립, 그러니까 이게 근세기 다음에 근대기인데, 요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게 확립이 된, 국가가 완벽하게 관여를 해요. 확립기입니다. 이게 확립기야. 자, 그런데 이때요. 이때 드디어 균을 발견하게 돼요. 세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세균학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세균이 있으니까 세균을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예방 백신도 많이 만들어져요. 예방 백신도.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왜냐면 예방 백신 때문에. 그래서 균을 다 없앨 수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되게 짧아요. 50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현대계는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탈세균학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공중보건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대기 세균학설 시대, 그리고 공중보건 확립기입니다.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탈미생물학 시대. 그리고 공중보건은 이제 발전기에 도달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확립기 볼게요. 확립기는 근대기라고 그랬고 예방의학적 사상이 대두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균들이 발견하게 되죠. 코우의 결핵균, 또 비스마르크 이건 나중에 또 하기도 할 건데 세계 최초의 질병보험법을 만든 사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는 걸 최초로 만든 사람은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스노우, 워낙 유명한 사람, 존 스노우의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를 한 사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역학에서 배우시긴 하겠는데, 자, 콜레라는 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다. 그럼 그전에는요, 공기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주장했거든요. 누가 했을까? 아까 공기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얘기한 사람.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더러운 공기 계속 하다가 이때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냐면 스노우에 의해서 아니야, 공기뿐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콜레라가. 그래서 스노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의 허구성을 밝혔어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가 다는 아니더라 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스노우의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했고요. 페텐코프는 환경위생학 교실을 만든 사람이에요. 환경위생에 신경을 쓴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균도 좀. 혹시 파스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스텔은 우유죠. 그럼 파스텔은 뭐냐면 미생물설을 주장했거든요. 파스텔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균을 발견한 것도 파스텔도 있고 코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에 의해서 균들이 발견이 됐고
각종 약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20세기로 갈게요. 자, 20세기에는 발전계는 지역사회 보건학 사상이 대두됐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중보건이었어. 그러다 이제 지역사회 보건의 사상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앞으로 쭉 가세요. 보건소가 발족이 되네요. 보건소. 지금의 보건소. 그리고 외우실 거. 동그라미 4번입니다. WHO의 창립. 우리 WHO는 우리랑 좀 관련이 많거든요. WHO의 창립 48년 4월 7일이에요. 그래서 4847. 그래서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4월 7일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보건의 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WHO의 발족일이에요. 48년 4월 7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눠진 유임을 확인해 볼게요. 자, 황립기입니다. 가로 4번에 근대기. 자, 이거 무슨 시대라고 했죠, 아까? 근대기. 무슨 시대? 세균학설 시대. 세균학설 시대. 자,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 페텐코프. 자, 보건소 제도의 효시는 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한 사람? 존 스노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로 가셔서 WHO의 발족 연도 48년 4월 7일. 옳지. 자, 공중보건에 관한 정의를 한 사람. 아까 처음에 배웠는데. 누구? 공중보건의 정의. 윈슬로우. 그렇지. 윈슬로우. 그죠? 이때 사람입니다. 현대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쉬는 동안에 그 문제 좀 풀어보세요. 뒤에. 네.